한없이 하찮은 리뷰 채널 아트미디 채널의 NDJ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안텔롭에서 새로 출시된 제니스2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안텔롭에서 제니스2라는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새로 출시했습니다. 브랜드가 안텔롭인 만큼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도 사운드는 좋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리뷰에서는 디자인을 먼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이 제품만의 특징과 기능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녹음에서 테스트한 입력 사운드들과 출력되는 DA 사운드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모든 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대로 말씀드립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박력 있는 군사용품 같이 생겼습니다. 딱 봐도 엄청 견고해 보이고 왠지 집어던져도 안 깨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절대 던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각 채널 게인을 조절하는 노브가 있고 디스플레이와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설정을 위한 버튼과 누를 수 있는 엔코더가 있고 아래에 2개의 헤드폰 볼륨 노브가 있습니다. 엔코더는 기본적으로는 메인 출력 볼륨을 제어하지만 이렇게 다른 설정을 조절할 때도 사용합니다. 정면에는 팬텀 파워 버튼이랑 채널별 하이지 입력 전환 버튼 그리고 헤드폰 단자 1, 2가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미디 입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콤보 입력 2개와 스피커용 출력이 2개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USB 단자가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자인은 다 보여드렸으니 주요 기능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스탠드 언론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마치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야마하 URX22 이제 그 시리즈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화면을 보면서 모든 설정들을 다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소리가 다 나기 때문에 스탠드 언론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컬과 기타를 연주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 분들께는 굉장히 유리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전문적인 시퀀싱 앱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보컬과 기타의 효과도 줄 수 있고 그 상태로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적인 녹음 앱으로 스케치 해버리면 됩니다. 물론 이펙터의 기능적인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아시면 좋겠지만 모르셔도 어차피 프리셋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도 영상 녹음은 이 제니스2의 팟캐스트 프리셋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소리 괜찮게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처음 입문하시는 싱어송라이터 분들은 당연히 큐베이스나 에이블톤이나 프로툴과 같은 작곡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트랙을 만들어서 녹음을 하든 말든 하니까요. 하지만 제니스2라면은 굳이 스케치 할 거면은 그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실전으로 뛰어들어서 녹음을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나중을 생각하면 당연히 시퀀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이펙터가 탑재된 믹서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도 있어요. 그런데 얘의 장점은 외부 전원이 필요 없이 바로 스마트 기기랑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으니까 언제든 어디든 휴대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로 설정에서 루프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실시간 인터넷 방송도 가능합니다. 즉 이 제품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까지도 생각해서 설계된 거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엔코더와 버튼들을 DSP 이펙터와 입출력 경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매뉴얼 볼 것도 없어요. 정말 직관적입니다. DSP가 사용되면 여기 이렇게 DSP LED가 점등되죠. 그리고 슈어 SM7B나 아니면 이 UA, SD1과 같은 마이크들은 게인을 많이 요구하는 마이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의 경우는 클라우드 리프터라든가 SE의 다이나마이트 그런 게인 부스터를 따로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게인량을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작게 녹음됩니다. 하지만 제니스2는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M오디오, M게임 오디오 인터페이스들과 같이 자체적으로 부스터가 있어서 게인이 부족하면 부스터 키우면 돼요. 지금 이 SD1 소리도 지금 부스터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외부 게인 부스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편한 거죠. 한마디로 1인 또는 2인 아티스트 분들께 별다른 외부 장비 없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올인원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컬 녹음 소스랑 기타 녹음 소스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보컬 소리는 이 내장 이펙터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순수 마이크 프리앰프 사운드 둘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오면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곁에만 있어도 잠든
잠든 추억인 거니 아직도 겨울이 오면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곁에만 있어도 잠든 추억인 거니 아직도. 들어보신 보컬의 내장 이펙터는 보컬 1이라는 프리셋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도 보면 옵토 계열 컴프레서가 걸려서 차이가 좀 나죠. 기타의 경우는 잉글리시라는 아마도 제 생각엔 마샬을 복각한 앰프 시뮬레이션인데 그 자글자글거리는 앰프 자체 드라이버도 구현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컴퓨터로 전문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타 앰프 시뮬레이션만 사용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캐비넷 시뮬레이터 플러그인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같이 써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게 앰프 시뮬레이션은 맞는데 캐비넷 시뮬레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메탈 사운드 같은 거 이제 중중거리는 그런 곡 연주하기에는 뭔가 좀 톤이 확실히 캐비넷을 통해서 나간 소리가 아니라 앰프 자체 그 뭉개진 소리만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뭐 클린부터 약간의 드라이버 정도는 무난하게 뭐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없더라도 여기 있는 내장 앰프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팟캐스트 프리셋은 지금 제 현재 녹음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헤드폰도 2개니까 당연히 뭐 둘이서 작업하기 편하죠. 그러니까 보컬 둘 아니면은 보컬과 기타, 기타 둘 이렇게 둘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얼론이 되니까 둘이 헤드폰 끼고 언제든지 여기 전원만 공급해 준 다음에 한번 합주하면서 놀 수가 있어요. 연습도 하고 굳이 컴퓨터 연결, 스마트폰 기기 연결 안 하고, 그러니까 녹음할 게 아니라면 굳이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연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 있는 자체 이펙터들 쓰면서 기타 연습을 하시든 보컬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내장 이펙터에 공간계가 없어요. 간단한 홀 리버브 하나 정도만 넣어줬어도 참 고마웠을 텐데 안타깝게도 공간계가 없습니다. 그냥 전 입력에 한꺼번에 걸리는 그런 공간계 하나 정도만 넣어줬어도 좋았을 텐데 그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펌웨어로 어떻게 안 될까요? 안텔롭 안 되나요? 되면은 대박입니다. 그리고 미디 입출력 단자가 있어서 마스터 건반도 미디 출력이 있으면은 연결해서 그걸로 뭐 스마트폰 기기 같은 데 써도 전문 작곡 앱이나 가상 악기들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출력 전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확장을 위한 디지털 입출력 빼고는 웬만한 입출력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DA 사운드인데요. DA 사운드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안텔롭의 사운드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아마리도 마찬가지지만 화려한 하이가 안텔롭만의 매력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안텔롭 사운드를 좋아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클립스의 경우는 진짜 예술이었고요. 그런데 제니스2는 의외로 심심합니다.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안텔롭의 기본적인 하이가 쏟아지는 사운드가 아니라 약간 왜 RM이스럽지? 이런 느낌이에요. 심심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제 주관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RM이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RM이 쪽이 오히려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안텔롭보다는. 뭐 아무튼 중립적인 사운드입니다. 아무튼 다른 건 다 좋은데 공간계 이펙터가 없는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것만 빼면은 잘 만든 제품이에요. 기타 연주하시는 싱어송라이트 분들께는 전 정말 강추합니다. 제니스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미 큐베이스나 프로트로 작업하신다면 원하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냥 쓰시면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걸로 해서 내장 이펙트 써서 편한 녹음 앱으로, 기본적인 녹음 앱으로 사용하기 더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항상 높은 가격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들던 안텔롭에서 약간 저렴한 그런 라인업이 하나 나왔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안텔롭은 안텔롭이라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리뷰를 위해 여기서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